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제5회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있고요. 그 밑에 하단에 그 첨부 파일 다운받는 곳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1번 간단히 봅시다.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차별 곡선의 1번 보시면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우하향할 수도 있고요. 우상향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하향하는 직선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차별곡선의 형태가 원점에 대해서 우하향하는데 이렇게 볼록한 형태가 돼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차이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요 경우에는 상품의 개수가 여기가 1개, 9개 가지고 있는 경우랑 아니면 여기 5개 가지고 있는 경우랑 아니면 여기 9개, 1개, x제가 9개고 y제 1개 있는 경우랑 효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효용함수를 써보면 x 플러스 y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1, 9 넣을 때랑 5, 5 넣을 때랑 9, 1 넣을 때랑 효용이 딱 전부 다 10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있으면 효용함수가 어떤 꼴이 되는 거냐면 효용함수가 이 곱하기 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y로 정리하게 되면 직각삼곡선의 형태가 되는 것을 금방 이해가 하실 거예요. y는 x분의 얼마의 효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궤적 우하향하는 직선의 궤적처럼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다 할게요. 얘가 1과 9고 얘는 5와 5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과 9일 때는 효용이 1 곱하기 9는 9 이렇게 되는데 골고루 소비하는 5 곱하기 5는 25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9 곱하기 1은 9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5와 5와 같이 이렇게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경우가 효용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고 하면은요.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한계 대체율이 x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체감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MRS XY가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해 보면은 바로 3번 골고루를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극단적인 경우보다 골고루를 선호한다. 이 골고루를 선호한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뭐 어떤 교수님은 중용의 미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계 대체율이 체감, 골고루 다양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요. 합리적인 선호 체계를 가진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두 재화가 쓰레기는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1번 소비자에게 똑같은 만족을 주는 두 재화의 조합의 궤적을 무차별 곡선이다. 맞습니다. 두 재화가 완전 보완제가 아닌 경우에는 우하향한다. 그렇죠? 완전 보완제는 어떻게 됩니까? L자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보시면 완전 보완제 같은 경우는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둘 중에 작은 게 전체. 이게 왜 L자가 되는지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거기서 좀 응용되는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AX, BY 이렇게 되면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XY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L자라는 거 먼저 잘 무차별 곡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L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L자일 때는 꺾이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 어디서 꺾입니까? 라고 하면 요거 두 개 같은 부분에서 꺾여요. 여기 점점점점 요 궤적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요 궤적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위에 꺾이는 부분이니까 AX equal BY일 때 꺾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꺾여 이렇게. 그럼 이거 기울기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y로 이거 정리해서 표현하면 돼요. 아니면 x분의 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x분의 y는 왜냐면 이게 점점점 몸이 여기까지가 x, 여기까지가 y 하니까 이 기울기가 x분의 y예요. 그러면 x분의 y는 b가 내려가면 b분의 a 여기서 꺾인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또 볼 일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 2번
두 재화가 완전 보완제가 아닌 경우 우화형한다. 맞는 얘기죠. 3번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얘기죠. 교차하면 뭘 위배하죠? 이행성과 맞아요. 단조성을 위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4번 두 재화가 완전 대체제인 경우에는 원점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완전 대체제면 우화형하는 직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대체제다. 저한테는 뭐 콜라나 사이다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효용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ax 플러스 by 이런 꼴이에요. 우하향하는 직선이고요. 오목하다라는 건 어떻게 돼? 오목하다라는 것은 x, y 있으면 이게 바로 오목한 거야. 원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목해요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오목한 것이고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합니다. 접선의 기울기 보면 한계 대체율인데 어떻게 커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MRS가 체증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틀렸네. 다음 5번.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무차별 곡선일수록 높은 효용이다. 맞아요. 이게 왜? 단조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어떤 소비자의 한계 무차별 곡선이 수직선인 경우에 가로축과 세로축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차별 곡선이 수직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외적인 형태로 많이 배웠는데요. 자, 만약에 이게 x제가 이렇게 있고요. y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무차별 곡선이 수직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어떤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x의 소비량이 뭐 2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y의 소비량이 1일 때랑 y의 소비량이 2일 때랑 이렇게 y 소비량이 증가하잖아요. 증가할지라도요. 효용은 동일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다 합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할게요. 그래서 X의 소비량은 지금 고정된 상태에서 Y의 소비량이 증가해요. 그래도 효용이 똑같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이거는 Y가 증가해도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야. Y에 대한 한계 효용이 빵이라는 거야. Y의 소비량이 한 단위 증가해도 효용의 증가는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타내는 것은 두 재화 중에서 효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Y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는 경작에서 중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립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중립적이라는 것은 영향을 안 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Y의 소비량이 증가해도 효용에 전혀 영향을 안 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헌옷 이거 쓰레기일 수도 있고 나는 헌옷도 좋아해 이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교과서에는 중립제 얘기할 때는 마땅한 게 없어서 주로 이제 헌옷을 중립제로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네, 다음 그래프에서 무차별 곡선이 2점에서 효용이 급대되는데 G점은 어디게? G점은 여기잖아요. 그때 XJ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되니? 이거 아시죠? 제가 무차별 곡선 그릴 때 등고선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3차원의 평면에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3차원의 평면 보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점점점에서 이렇게 테두리를 그리게 된다라고 그랬죠. 그럼 위에서 이렇게 테두리를 나타내면 여기가 산 정상이에요. 여기가 산 정상, 블리스 포인트, 지복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산 정상이고요. 여기가 산 정상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테두리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볼게요. 다음에 U1 이거 너무 이거는 색깔이 진하네요. 너무 강하게 됐어요. U1 이렇게 이면 점점점 하시면 여기도 테두리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위에서 투영시켜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등고선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모양의 형태가 그려지고요. 저기 나와 있는 이 점이 바로 여기 산 정상, 지복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요 위에서 투영시켜서 내려서 그려다 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X, 여기다 Y 이렇게 있을 때 녹색깔 가지고 할게요. 여기 녹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4사 보면 이렇게 표현으로 나타내서요. 어디가 산 정상입니까? 라고 하면 레이더 생각하시면 여기가 산 정상이 되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하나 더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파란 색깔의 이런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효용의 증가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선 1, 2 갈수록 효용이 증가해. XY 소비량이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여기가 4, 4분면 이렇게 있으면 3, 4분면을 보통 우리가 얘기해. 그럼 둘 다 재화인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지복점을 중심으로 해서 G점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G점은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해. X랑 Y가 둘 다 감소할 때니까 X, Y가 둘 다 쓰레기인 거야. 그래서 뭐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1, 4분면에 나와 있는 것은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0보다 작고요. Y에 대한 한계 효용도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해봅시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요. 여기는 1, 2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거잖아. 4, 4분면에서는 X의 소비량이 감소해야 돼요. 이거 두 개의 힘의 방향으로 보시면 X는 감소하고 Y는 증가해야지 좌상방으로 가요. 그러니까 4, 4분면에서는 X의 한계 효용이 0보다 작고 Y에 대한 한계 효용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X를 물어봤으니까 X의 한계 효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에 자, 계산 문제를 좀 하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5번 보시면 어떤 사람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X가 3이고 Y가 2일 때 한계 대체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한계 대체율이에요. 죄송한데 이거 하첨자 MRS가 되는 것이고요. MRTS는 우리 생산함수에서 한계 기술 대체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타가 발생했네요. 그래서 MRS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XJ랑 YJ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XJ가 한 단위 변화했을 때 YJ 얼마나 감소하니? 그래서 이 변화하는 건데 보통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나타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에 대한 한계 효용과 Y에 대한 한계 효용의 비율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여기다 슬래시 걸어서 이게 X가 관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X가 관심 있으니까 분자에 들어가고 분모는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세요. 얘는 X가 분모에 있잖아요. 색깔 여기서 버리세요. 괜히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면은 막 답은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2가 나오고요. 3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3이 되고요. 뒤집어진다고요. 아셨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려면 X에 대한 한계 효용을 구해야 돼. 효용함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효용함수가 거기 보시면 X의 제곱 Y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거 잘 보시죠. 그러면 X에 대한 한계 효용은 X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2XY 이렇게 되고요. 이해되시죠?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Y로 미분하면요. MUY가 되는데 그러면 Y로 미분하니까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를 우리가 MRS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이걸 정리하게 되면 X 분모에 하나 더 많고요. 그럼 정리하면 2Y 이렇게 되잖아요.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대입하시면 돼. 자, 여기 보시면 X가 3이고 Y가 2일 때 이렇게 얘기했죠? X가 3이에요. X가 3이고 Y가 2일 때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3분의 4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간단한 문제인데 이 계산 문제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소비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는 어떤 상태라는 거 알고 있죠?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두 개가 접해야 됩니다. X가 있고요. Y가 있습니다. 예산선이 이렇게 있고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했을 때가 이 점이 효용 극대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해가 가시죠?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만약에 효용 극대화가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MRS가 크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를 한번 잡아볼까요? A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A점에서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MRS입니다. MRS, X, Y 이렇게 있고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예산선의 기울기 이거예요. 이게 예산선의 기울기 PY분의 PX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어떤 게 더 커요?
파란 색깔인 MRS가 PI분의 PX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의미 이해되십니까? MRS라는 거 느낌 있어요? 그냥 델타 X분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MRS라는 건 뜻이 뭡니까 하면은 관심사가 X가 관심이야. 여기서도 X가 관심이야. 그래서 나는 XJ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의 정도예요. XJ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정도, 이걸 뜻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XJ를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MUX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거 가격은 뭐예요? 이거 X가 관심이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이 Y는 무시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XJ를 구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입니다.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계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내가 XJ 하나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 만족이 비용보다 커. 그럼 X의 소비를 어떻게 해야 돼? 늘려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X의 소비를 늘려야 돼. 그래서 X 소비를 늘리고, 그럼 Y 소비는요? 당연히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상선을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가게 되면 효용이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를 더 소비하고 Y를 줄여라,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고요. 자, 다음에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바꾼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한번 보시면은요,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앞에서 문제에서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것은 골고루를 더 선호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볼록이죠. 원점 오리진이니까 여기서 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XJ를 소비를 하는데, 요랬을 했을 때 볼록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X, Y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주어진 효용 수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XJ를 소비를 증가시킨다라고 할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다?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MRS, XY가 체감한다, 이 얘기는, 자, 의미를 볼게요.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데 의미는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 자, 관심사가 되는 X를 증가시킬 때 이거예요. 자, 관심사가 되는, 관심사인 XJ의 소비를 증가시, 이해되세요? 증가시, XJ에 대한 한계 대체율 뜻이 뭐야? XJ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가, 그거라니까요. XJ에 대한 소중함의 정도가, 소중함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7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J를 한 단위 내가 소비를 더 증가시키려고 할 때 옛날에는 YJ를 이만큼 포기할 생각이 있었는데 점차 YJ를 포기하려는 양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X 얻기 위해서 YJ를 포기를 잘 못하려고 하는 거니까 대체가 용이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차 점점점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자, 무차별 곡선이 L자 형태로 돼 있는 거 완전 무한대잖아요. 커피와 홍차는 약간 무슨 그 완전 대체제에 가깝지 않을까요? 뭐 완전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 완전 무한대니까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이렇게 있겠죠? 뭐 4번 흰색 지우개, 빨간색 지우개, 뭐 좀 그러네요. 색깔 이걸로 맞춰서 해야 되는 거면은 보완제일 수 있겠는데, 뭐 지우는 게 목적이면은 흰 색깔 지우개든 빨간 색깔 지우개든 지우개의 목적인 거잖아. 이게 패션이 아니라. 뭐 그렇게 되니까 뭐 3번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냥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자, 다음 9번 봅시다. 자, 9번은요. 양의 소득을 가진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대. 여기 보시면 효용함수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효용함수가 x 플러스 y야. 이거 완전 대체제인 거 아시죠? 우하향하는 직선인 거 아시죠? 자, 그래가지고 옳지 않은 것은 완전 대체제 맞죠? 무차별 곡선은 직선이다. 맞죠? 우하향하는 직선. 한계 대체율 체감? 아니죠. 한계 대체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MRS를 구한다라고 하면 MRS XY를 구하면 위에 같은 경우에 보면 X로 미분하고요. Y로 미분을 해야 됩니다. X로 미분하면 1, Y로 미분해도 1, 1분의 1 하니까 1로 일정합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을 나타내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두 재화의 가격이 같다면 이거 우리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구석해가 일반적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MRS가 MRS XY는 지금 1이었습니다. 1이었는데 요때 PY분의 PX를 봤어요. PY분의 PX를 봤더니 얘가 더 커. 이렇게 되면은 구석해가 발생합니다. 어떤 걸 구입합니까? 라고 하면 XJ만 구입을 하게 돼요. XJ만 구입한다는 것은 YJ 소비량은 빵!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하나만 더 할게요. MRS XY가 1인데요. 자, PY분의 PX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XJ를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XJ 가격이 더 비싸니까 XJ를 안 사요. 그러니까 X의 소비량이 빵이고 YJ만 구입을 하는 구석해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4번에 나와 있는 그 뜻은 뭡니까? 라고 하면요. 좀 특이한 경우인데 MRS가요. XY가 1인데요. 얘가 PY분의 PX랑 같은 거야. 이렇게 되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딱 겹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균형점,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되는 점이 균형점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두 재화의 가격이 이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MRS는 1인 경우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돼?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돼? PX랑 PY랑 같잖아. 그렇게 되면은 무수히 많은 점이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5번은 두 재화의 가격이 다르면 다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리하면 PY랑 PX가 어느 게 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서 두 재화의 가격이 다르다라고 하면 구석해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다음 10번 봅시다. 10번. 10번이 좀 문제가 좀 애매하지만 의도만 잘 봐주세요. 사과랑 배에 대한 어떤 소비자의 선호 체계가 단조적이면 단조적이라는 것은 이제 다다익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볼록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과 3개, 5개, 사과 5개, 3개 사이에 아무런 만족의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 취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상품을 XJ가 사과고요. YJ가 뭐라고요? 배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과를 3개 소비하고 배를 5개 갖고 있는 요 상황인가요? 그리고 사과를 3개, 사과를 5개 갖고 있고, 그리고 배를 3개 갖고 있는 A 상황과 B 상황은요, 효용이 지금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니까 효용은 똑같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때 무차별 곡선이 볼록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난다는 거야.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골고루 갖게 되는 것을 훨씬 좋아한다는 거야. 개수가 지금 어떻게 돼요? 8개 돼 있는 건데 2번 한번 보세요. 4개, 4개니까 여기쯤 속해요. 4개, 4개면 여기쯤 되겠죠. 점점점점점 해서 색깔을 바꿀 거 그랬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점이라 합시다. 점점점점 여기랑 점점점점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 4개 이렇게 돼요. 여기가 C점이라고 할게요. C점일 때가 어떻게 된다? 네, 맞습니다. 효용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C점을 지나는 경우가 효용이 더 높다라는 거. 이게 이제 골고루 있을 때가 개수는 8개 똑같지만은 더 효용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1번 한번 봅시다. 에코매니아 C는 소득이나 통신 요금에 상관없이 소득의 4분의 1을 통신비로 사용한다. 여러분, 통신비가 우리가 XJ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예산선을 잘 보셔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소득이에요. 소득. 관심사가 되는 XJ에 지출하는 비용인데 XJ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신이라고 얘기할게요. 통신 서비스. X가 아닌 나머지를 YJ라고 이렇게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통신비에 사용하는 비용이 요게 전체 소득의 얼마라고요? 4분의 1을 사용합니다. 4분의 1로 일정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살짝 이렇게 지우고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저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소득 M에서 Y에 지출하는 비용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X에 지출하는 금액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나타난 얘가 바로 전체 소비 금액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얘를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쓰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거는요 4분의 1 소득 M 이거예요. 그럼 이게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뭐가 떠오르셔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지출 금액이 뭐 10 이렇게 돼서 PQ 이거 있잖아요. Q 대신에 여기선 재화가 두 개니까 XY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요 곡선이 직각쌍곡선의 형태를 보여요. 곡선이 직각쌍곡선의 형태가 되고요. 쌍곡선이고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 탄력성이 맞아요. 가격 탄력성이 1이야. 가격 탄력성이 1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타난 그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통신요금이 5% 하락하게 되면 통신의 수요량은 5%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 탄력성이 정확하게 1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좀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기펜제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우리 자주 얘기했는데 기푼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제가 푼이라고 했잖아. 기펜제라고 안 하고 요즘 기푼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거야. 가격이 싸지면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비싸지면 소비를 많이 하고 싸지면 소비를 안 해야 되는데 싸면 소비를 또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상한 수요 법칙의 예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가난하다는 거죠. 소득이 있지만 되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라면을 먹어요. 월요일 날 라면, 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이렇게 라면을 먹고요. 주말을 기대합니다. 주말에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 보충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라면의 가격이 비싸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나의 소득이 별로 없는 내가 지금 아주 좀 이렇게 지금 막 공부를 하거나 하는 상황인데 용돈을 받아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껴 써야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 그래도 남는 돈 절약해서 고기를 먹는데 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라면을 계속 먹었어요. 근데 라면 가격이 올라갔다니까요. 라면 가격이 상승하니까 XJ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상승 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제한돼 있다니까. 근데 라면에다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여기다 금요일까지 라면을 먹었더니 고기 먹을 돈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주말에도 라면을 먹는 거지. 그러니까 친구가 딱 보더니 야, 너 일로 와봐.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왜? 너는 라면이 그렇게 좋으냐? 야, 정신 차려. 라면 가격 비싸졌단 말이야. 근데 라면 소비를 늘리면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슬픔이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면 가격이 상승 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했다고요. 상승했는데 약간 그래서 슬픔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열등제 중에서 라면이 열등제죠. 소득이 증가하면 무슨 라면을 쌓아놓고 먹습니까? 라면보다 스파게티든 뭐 아무튼 뭐 좀 뭐 가끔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소비량이 줄어든다고요. 그런데 이 소득 효과가 열등제인데 이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훨씬 더 큰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삐딱선이를 나타내는 소득 효과가 정상적인 대체 효과보다 더 클 때,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 효과보다는 소득 효과가 더 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여기 1번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소득 효과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하면 실제 소득이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량이 증가하는 그게 열등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통상적인 일반적인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가 돼요. 보상 수요 곡선은 대체 효과만 나타내니까 항상 우하향하고요. 뭐 3번도 맞고 4번이 거꾸로 됐습니다. 소득 효과 옆에다 뭐라고 쓰면 돼요? 삐딱선이 효과 그리고
대체 효과가 정상 효과야. 삐딱 효과가 정상 효과보다 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재화가 깊은 재다, 깊은 재라면 소득 중에서 그 재화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된다. 맞죠? 내가 재벌같이 돈이 많은 사람은 라면에 쏟아붓는 돈이 굉장히 작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깊은 재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니까 좀 잘 체크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13번 한번 봅시다. 완두콩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완두콩의 소비가 줄어든다. 이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완두콩의 가격이, 완두콩이 X라고 할게요.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하락하게 되면 이제 보통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소득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여기 보시면 완두콩의 소비는 원래는 이제 증가하면 정상제인데 감소하면 우리가 열등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열등제라는 뜻이죠. 열등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대체 효과는 이건 상식에 통하는 효과입니다. 이건 대체 효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X의 소비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열등제인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 색깔로 해볼까요? 이렇게 쭉 별로 깨끗하진 않군요. 아무튼 이렇게 열등제에서 이런 상황인데 이 가격 효과라는 것은 이 두 가지 효과가 이제 같이 합쳐졌을 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대체 효과가 커지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라 색깔, 퍼플 색깔로 나타낸 게 소득 효과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이제 열등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정상적인 대체 효과보다 이 소득 효과가 열등제인데 얘가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했는데 소비량이 줄어든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열등제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소득 효과가 더 큰 기펜제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머릿속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소득이 증가했는데 완두콩의 소비가 줄어든다? 열등제네. 두 번째, 완두콩 가격이 하락했는데 소비가 준다? 이거 뭐야? 삐딱선이 기펜제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펜제라는 것은 열등제 중에서도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여기 보시면 두 개 방향이 서로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내려가니까 상반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두 효과의 방향은 다르고 크기는 여기 나와 있는 소득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뭐 표로 암기하시거나 그냥 어떻게 막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정도 레벨로는 문제를 못 풀고요. 그냥 오히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좀 이걸 좀만 이해하세요. 이해하시고 문제 풀고 생각하시면 금방금방 답이 보여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이거 문제 푸는 거네요. 직접 계산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요 언제나 목적식과 제약식을 써 놓으신 다음에 우리가 배운 그 원리를 적용하시면 돼요. 목적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태입니다. 그때 효용 함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 Y 이렇게 돼 있고요. 제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제약식입니다. 제약식은 예산 제약식 생각하시면 되죠. 자, 소득이 있고요. X의 가격, Y의 가격 이렇게 있습니다. 자, 효용 극대화되는 조건은 우리 알고 있어요. 어떤 거죠? 맞아요. MRS가 MRS XY가 PY분의 PX랑 같아야 됩니다. 요거 그냥 잘 이해하세요. MRS 뜻도 잘 음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PY분의 PX가 돼요. 요거 두 개 같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먼저 MRS를 구해야죠. MRS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거 미분해야 돼요. 분자는 X로 미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X로 미분하면 2Y 이렇게 되고요. 분모는 Y로 미분하니까 2X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X랑 Y제 가격이 여기 주어져 있어요. 자, X제 가격은 얼마? 10,000원. Y제 가격은 20,000원. X의 가격은 10,000원이니까 1이라고 쓸게요. 10,000원 이건 다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10,000원 얘도 20,000원인가요? 20,000원 이렇게 있죠. 20,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분모분의 분자이기 때문에 좀 보세요. 이게 만자 지워지죠. 원 지워지니까 그냥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따라서 여기서 얘와 얘도 지워지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y는 x가 1이 넘어가니까 2분의 1 x 요거를 끄집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끄집어냈고, 요 정보를요 예산선에다가 대입을 하면 끝! 이렇게 됩니다. 예, 가시죠. 이거 그냥 풀어보세요. 이거 뭐 제가 풀기는 그렇고, y 2분의 1 x 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다 2분의 1 x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2분의 1 x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 물론 xy의 가격도 넣어야지. 여기 보시면 x의 가격은 얼마라고 해놨습니까? x의 가격은 10,000원 1 넣고요. y 가격은 얼마예요? y 가격은 20,000원 2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 소득은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소득 100만원 이렇게 했으니까 얘가 10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은 x 플러스 2와 2 지워지니까 x. 그러니까 이 x는 100 하니까 x는 50 이렇게 되죠. x가 50이면 y는 25.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좀 풀어보시죠. 자, 15번은요, 이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제 도와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조해주는 방식인데, 자, 이게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복지의 어떤 도와주는 보조 방식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 방식.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우선 돈으로 주는 게 현금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돈, 현금 보조예요. 현금 아니면 돈을 주는 거니까 소득 보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가격 할인 혜택을 줍니다. 이거는 이제 가격 보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또 비교해야 될 게 원래는 현물 보조도 있습니다. 아예 물건을 사서 주는 거죠. 그래서 현물 보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금 보조는요. 이게 현물 보조예요. 현금 보조는요. 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선이 평행하게 소득 증가랑 동일한 효과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가죠. 가격 보조는 뭐예요? X제 가격 할인을 해주는 거니까 예산선이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현물은 옆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삼각형만큼 소득 보조랑 비교해 봤을 때 삼각형만큼이 날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지가 날아가니까 현금과 현물 중에 어느 게 좋으니? 라고 하면은 물론 내가 보조받는 X제를 되게 좋아하는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가파른 경우에는 여기 선택하니까 똑같습니다. 현물과 현금의 혜택은 똑같지만 무차별 곡선이 굉장히 완만한 경우에 내가 보조받는 X가 보통 뭐라고 그랬죠? 우유라고 그랬고 Y제를 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유를 별로 안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여기보다 여기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현금을 훨씬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현금과 가격 보조를 비교해 봤을 때는요, 얘는 선택의 왜곡이 없다니까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를 그리면 동그라미가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는데 X제 가격을 할인해주면 이때는 보조 혜택이 빵이야. 여기는 보조에 대한 혜택이 아예 없어요. 혜택이 빵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X의 소비량이 많아질수록 보조 혜택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더 우월해요. 그래서 받는 사람의 입장의 효용 측면에서는 후생 측면에서는 돈으로 주는 게 당연히 우월하게 되지만, 네, 이해되시죠? 가격 보조는 왜 할까요? 돈으로 줬더니 이 사람이 그냥 술만 먹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우유랑 뭐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보조를 사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조 대상이 되는 혜택이 커요. X제 소비를 많이 할수록. 그래서 X제 소비가 촉진되는 결과를 얻게 돼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 보조 대상이 되는 소비가 증가 시 X제 소비를 아예 하나도 안 하게 되면 보조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리게 되는데, X제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혜택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X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왜 나쁩니까? 이 사람은 X제가 우유거든. 우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야? 2 플러스 1하고 비슷해요. 우유를 소비해야 내가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 건데 나는 술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억지로 술 먹고 싶은데 우유를 먹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후생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왜곡한다.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디스토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틀어서 이제 소비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우선 1번 가격 보조의 경우에 현금 보조에 비해서 X의 소비량은 작아진다.
가격 보조랑 현금 보조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X제 소비량이 더 증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격 보조 쓰는 거죠. 이번 가격 보조의 경우에는 현금 보조에 비해서 보조금 수혜자의 후생은 낮아진다. 맞죠? 이게 선택의 폭이 이게 훨씬 많잖아. 그러니까 후생 측면에서는 얘가 제일 우월하다니까요. 그걸 제가 기본 강의 때는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보조의 크기까지 해서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는 설명드릴 수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그거 되새겨서 필기하신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보조 방식 말씀드렸는데 잘 정리하시고 그래도 매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문제씩 꼭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